미국의 국구 추종하며 반공화국 침략 전쟁 연습과 파시어 독재로 민중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윤석열 욕도를 탄핵 매장시키기 위한 제75차 촛불 대행진이 27일 서울에서 광범위 전개됐습니다. 괴뢰 욕도를 기어이 탄핵시켜 전쟁의 참화를 막으려는 각계층의 의지가 나날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인간 말종 막장 정권 윤석열을 탄핵하자라는 주제 밑에 열린 촛불 대행진에는 한겨울의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많은 군중이 참가했습니다. 발언자들은 윤석열이 검찰 독재 정권을 만들더니 미 핵 전략 무기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여 미국, 일본과의 전쟁 도발 훈련을 빈번히 벌여놓으며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단죄했습니다. 그들은 민중을 이기는 권력이 없다고 하면서 각계의 촛불 항쟁에 의해 윤석열은 통치 기반이 무너지는 속에 질이 멸렬할 것이다. 국민의 힘의 분열은 더 커질 것이며 윤석열 일당은 총선거를 전후로 해서 붕괴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집회 참가자들은 전쟁광 윤석열을 지금 당장 탄핵하자 등의 구호들을 외치며 시위 행진을 단행했습니다. 이날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들도 서울에서 집회를 가지고 미일과의 야합으로 핵전쟁의 위험을 몰아오며 민중의 생존을 위협하는 윤석열 욕도의 범죄적 행적을 성토했습니다. 한편 괴뢰 언론들에도 미국의 반공화국 대결책 등에 적극 추종하여 전쟁 도발책 등에 광분하고 있는 윤석열 패당의 죄행을 폭로하고 욕도의 탄핵과 파멸을 주장하는 글들이 연일 게재돼서 각계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9차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확정 명시된 지방공업 발전의 변혁적인 전략을 철저하고도 완벽하게 실행하기 위한 조직사업이 적극화되고 있는 속에 지방발전 20승 10 비상설 중앙추진위원회가 정식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 결정에 따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조직비서인 조영원 동지가 비상설 중앙추진위원회 사업을 책임지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내각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박정근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전현철 동지,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리희용 동지를 비롯한 당중앙위원회와 성중앙기관의 책임 일꾼들이 비상설 중앙추진위원회에 망라되어 있습니다. 중앙추진위원회는 당중앙의 지방발전 정책에 입각하여 새로 일도 소개될 지방공업 공장들에 대한 설계, 시공 등 공사 추진 정령과 원료기지 조성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 지도하게 됩니다. 시군들의 인구수와 자연지리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공장들의 규모와 생산 능력을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정하며 해마다 건설할 공장들의 설계를 노력 절약, 부지 절약, 에너지 절약, 기술 집약형의 원칙에서 전망적으로 계획적으로 선행시키기 위한 실무적인 대책들, 건설 역량 편성과 자재, 설비 보장, 그리고 식료공업, 경공업 발전 추세에 맞게 공장들을 발전 지향적으로 현대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방책들이 심도 있게 탐구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원료 기지들을 튼튼히 꾸려 지방공업 공장들의 생산 정상화를 보장하는 데서 나서는 실천적인 대책 수립도 중앙추진위원회의 중요한 임무의 하나입니다. 지방발전 20승 10 비상설 중앙추진위원회 모든 성원들은 당중앙이 결심한 거창한 혁명의 성과 여부는 자신들이 정치적 지도, 정책적 지도를 어떻게 하는가에 크게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 당 지방공업 발전 정책의 성공적 실행을 힘있게 견인해 나갈 철석의 의지로 충만되어 있습니다. 2024년 조중친선 설명절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서 중국 공산당 연영송위원회 상무위원인 선전부장 류혜안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 연영송 문화대표단이 29일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조중친선협회 부위원장 김광일 동지와 우리나라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 대사 왕아군 동지가 맞이했습니다. 만수대 운동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리형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에 29일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 련영송위원회 상무위원인 선전부장 류혜안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 련영송 문화대표단이 꽃바구니를 진정했습니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중국 인민의 친군한 보시신 김일성 주석과 김종일 총비서를 깊이 추억합니다. 라는 글발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레닌그라드 완전의 방 82세 저음한 용화 감상회가 조선 러시아 친선협회와 우리나라 주재 러시아聯邦 대사관의 공동 명의로 29일 대동문 용화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 러시아 친선협회 부위원장 류경일 동지, 관계부문 일꾼들과 러시아聯邦 특명전권 대사 알렉산드루 마츠고라 동지, 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용화 감상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습니다. 이후 참가자들은 소련 기록 영화 레닌그라드에서의 위대한 승리를 감상했습니다. 일본의 이시가와현 노토 지방에서 지난 1일에 일어난 강진으로 인한 피해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시가와현 당국이 밝힌 데 의하면 25일 현재 사망자 수는 236명, 부상자 수는 1176명으로 증가했고 19명이 행방불명됐다고 합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가 밝힌 데 의하면 지난해 유럽의 41개 나라에서 42,200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2022년 한 해 동안 보고된 홍역 환자 수 941명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됩니다. 최근 몇 달 동안에 유럽에서 홍역 환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전파를 막기 위한 긴급 대책을 취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추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유럽 지역 국장은 잠재적 위험성이 있는 홍역의 추가적인 전파를 막자면 시급히 왁진을 접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 돌림감기로 인한 인명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6일 미聯邦질병통제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이번 돌림감기 계절에 들어와 전국적으로 1,800만 명 이상이 돌림감기에 걸렸고 약 1만 3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어린이 사망자 수는 20일까지의 한 주일 동안에 10명 더 늘어나서 57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최근 의학 연구사들이 특이한 빈혈병을 앓는 환자들의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피 검사 방법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이 피 검사 방법은 일명 난모양 세포성 빈혈병이라고 하는 유전병 치료에 효과적인데 이 병에 걸리면 이상 적혈구로 인해서 장기들이 손상되고 심한 아픔을 느끼게 되며 환자들이 생활 과정에 많은 장애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병에 대한 치료는 6주일에 한 번씩 수혈을 하는 것인데 많은 경우 수혈을 받은 환자들 속에서 심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이 난문제였다고 합니다. 이번에 새로 개발한 피검사 방법은 환자들의 DNA를 분석해서 제일 적합한 피용을 식별해서 수혈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환자들의 면역 체계에 알맞는 피를 수혈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치료를 보다 안전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의학자들이 생강의 유익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했습니다. 생강을 한 달 동안 매일 먹으면 체내에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선 위장관 상태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생강에는 소화에 매우 유익한 진기베린이라는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위장관의 기능장애를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생강에는 떫은 맛을 내는 생물 활성물질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메스꺼움과 기우기와 같은 증상들에 대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임신부들과 화학요법 치료를 받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당뇨병 치료 작용을 하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춘다고 합니다. 또한 체내의 염증을 해소시키고 근육 아픔을 완화시켜준다고 합니다. 또한 생강은 면역계통을 튼튼하게 해줘 비루스성 질병과 감기의 예방에도 좋다고 합니다.
감기를 앓을 때 생강차를 마시면 좋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하루에 길이가 1.5cm 정도 되는 생강 조각을 그대로 먹거나 요리에 첨가하여 먹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낮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지면서 비교적 푸근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 26일 낮부터 이 추위가 풀리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새벽과 밤에는 날씨가 좀 추웠지만 낮 최고 기온을 보면은 대부분 날들이 평년보다 2도 이상 높아서 낮 동안에는 날씨가 푸근했습니다. 그것은 최근에 우리나라가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개인 날씨가 위주로 되면서 낮 동안에 햇빛 침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2월 6일경까지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은 상태가 지속되겠으나 그 후에는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6도로서 평년과 어제보다 높았고 아침 최저 기온도 룡화 8도로서 어제보다 3도 높았습니다. 오늘 밤에 저기압골과 약해지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의 대부분 지역에서 주로 개이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은 저기압골과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북부의 여러 지역에서 눈이 내린 후 주로 개이고 함경남도와 강원도의 여러 지역에선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렸다가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룡화 18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함주 지방으로서 1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룡화 3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룡,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부터 때때로 눈이 내린 후 밤에 주로 개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눈이 내린 후 밤에 주로 개겠습니다. 강계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부터 때때로 눈이 내린 후 밤에 주로 개겠습니다. 총진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주로 개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운산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린 후 오후부터 주로 개겠습니다. 평성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주로 개겠습니다. 사리온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주로 개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주로 개겠습니다. 개성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에서는 남서풍이 불다가 북동풍으로 바뀌면서 비교적 강하게 불고 물결은 2m 정도까지 일겠으며 주로 개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선 북동풍이 점차 강해지겠고 물결은 2m 정도까지 일고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모레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모레 전반 해상에서 북동풍이 강하게 불겠는데 조선 동해에서는 밤부터 바람이 조금 약해지겠습니다. 그리고 물결은 최고 3m 정도까지 넘겠습니다. 때문에 모레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샘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양부문에선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